운이 좋으면 성감을 느끼는데 운이 나쁘면 없다. 피부는 느껴진다. 너 그 네 환각이라고 정신병이라고 막 이러고 막 뭐 삽입 정도가 가능하냐, 성감을 느낄 수 있냐, 어느 정도의 너비냐, 어느 정도의 길이냐. 의사들도 환자들이 그거 집착하는 걸 아니까 우리는 뭐 몇 cm까지 만들어줄 수 있대. 근데 사실 18cm를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거든. 커뮤니티에 많이 떠들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전 편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내가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 그런 거밖에 몰랐다 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궁금증,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어떤 질문들을 주고받을까?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교환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질문들일까? 이런 거를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치세요. 일단 수술하기 전과 후로, 아니면 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하나는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하나는 그렇게 잘 협착이 되냐, 냄새가 많이 난다라던가, 회복 중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놀래가지고 막 나 지금 죽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에일리언이 나왔다 막 이렇게 너무 잘 되면은 뭐 남성분과 섹스를 했을 때 남성분이 못 알아채는 방법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수술을 뭘로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이런 이상한 질문들. 왜냐면 수술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보통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그 질문보다는 하고 나서 바리에이션에 대한 질문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의뢰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좀 유독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성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수술 후에도 성감이 유지되는지. 되나요?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제가 정말 좋은 예는 아닌데, 수술하기 전에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를 수술해준 선생님께서 감각을 깨워야 된다,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수행해 보면서 이런 게 약간 성감이구나, 이런 게 오르가즘 이런 건가, 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내가 성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이제 걱정하시는데, 지금까지 성감이 안 돌아보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수술법이 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어떤 수술로 해도 동일한가요? 성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외음부 형성술, 외형을 만들 때 성감을 담당하는 신경을 보존하냐 마느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되게 성감이 다 돌아오시는데, 돌아오는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에 돌아오시는. 그럼 병원에서 음.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나도 궁금한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은 어디를 자극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환자분들이 이제 거울 보면서 여기가 소음순 사이, 여기가 클리토리스,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기를 자극하면 성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혹시 어떻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 알려주셨고, 네.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계속. 어디가 덜 깨어나는지, 감각이 없는지 있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감각을 해야 알 거라고 하면서 만져보면 어딘지 무슨 알다. 약간 미로 찾기처럼 그냥 어머! 또 많이 감각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수술해야 질 안에 감각이 제일 잘 유지되고 좋나요? 이걸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수술을 하기로 했을 때 성감대는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었어요. 주변에 운이 좋으면 성감을 느끼는데 운이 나쁘면 없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장으로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피부로 하면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근데 또 어떤 언니들은 뭐 피부는 느껴진다. 근데 그럼요. 옆에서 언니들이 너 그 네 환각이라고 정신병이라고 막 이러고 막 막 다들 각자 수술법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가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왜 빨리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학적 소견은 어떤가요? 아니, 모니카 어때? 우리가 성감을 느낄 때 우리 클리토리스로 느껴? 아니면은 삽입할 때 안쪽으로 느껴? 클리토리스랑 이제 입구 쪽으로 많이 느끼죠. 사실은 질 내부에는 성감을 느끼는 신경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스 여성분들도 질 안에 뭐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삽입이라는 행위 자체는 남성의 만족도를 위한 것이지 여성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레즈비언들이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해피하고 좋은 성생활을 하겠느냐. 이제 근데 삽입만으로도 이제 오르가즘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신경의 직접적인 자극이보다는 신경의 직접적인 자극은 클리토리스고 이제 클리토리스로 가는 신경이 질 입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삽입되면서 간접적으로 그 신경이 스트레칭 되면서 느껴지는 거지 삽입만으로는 사실 성감을 느끼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깊이 같은 거는 무조건 깊은 게 좋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까. 왜요? 제가 수술했을 때 너무 멘붕이 왔던 게 네.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하기 전날 이제 체크를 하는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질 길이나 뭐나 이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보통 많이 하는 걸로 보통 이게 많이 하시는 걸로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하던 말이 저한테 혹시 만나는 분이 외국인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나고 싶지만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잘하는 걸로 너무 위험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마치 식당에 가서 네. 맛있는 걸 주세요. 왜냐면은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놀래가지고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막 무슨 뭐 동굴타운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냥 글로벌한 어떤 그 병원에서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6인치였나? 6인치. 저는 보통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만나는 트랜스 여성분들은 길이에 굉장히 집착하죠. 그럴 것 같아요. 몇 센치가 나오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글로벌하게도 뭐 수술의 결과로 측정되는 게 사실은 뭐 삽입 성공가 가능하냐 성감을 느낄 수 있냐 어느 정도의 너비냐 어느 정도의 길이냐 그러니까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질 길이에 약간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길이를 만들어야 되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스 여성분들 질 길이를 잰 논문이 있어요. 오. 네. 논문을 재면은 몇 센치로 나오냐면 9cm로 나와요. 되게 짧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 짧네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시스 여성분들 질은 아무래도 이제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더 넓어지기도 하고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지를 만든 우리 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터 조직도 있고 좀 딱딱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탄력성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하시고 좀 짧아지시고 좁아지시고 특히나 짧은 길이 때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9에서 10cm 정도 나오면 이것 때문에 또 재수술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 가지고는 성관계는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카테달 바꿔라. 또 하지만 이제 처음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약간 나올 수 있는 질 길이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복막이나 결장으로 수술했을 때는 한 13, 14 이상은 돼도 되게 평균 정도는 제가 볼 때 짧게는 13, 길게는 한 18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제가 볼 때 삽입 정도만 가능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의사들도 환자들이 그거에 집착하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몇 센치까지 만들어줄 수 있대. 근데 사실 18cm를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거든. 이제 근데 우리가 결과를 논할 수 있는 수치를 논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긴 질은 필요 없고 시스 여성들도 그렇게 길진 않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복막 혹은 장으로 수술하면 윤활제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어떤 거? 윤활제 사세요 그냥. 질문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감을 느낄 때쯤이면은 되게 투명한 뭔가 하얀 게 막 엄청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저는 사실 수술하고 나서 한 번도 섹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오픈하는 거 저는 언박싱입니다 지금. 언박싱 하고 싶어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실 거예요. 성감을 느낄 때 이렇게 느껴질 때 약간의 투명한 어떤 액체가 엄청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윤활제? 윤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질 안에서 나온다 그건 잘 모르겠고. 실제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윤활액이 나오신다고 하시는
트랜스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초기에는 약간 피랑 섞여서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이제 전립선이랑 정낭은 그대로 두게 되잖아요. 쿠퍼에. 그런 것이 사실 윤활제로 나오고 그게 윤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삽입을 할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커뮤니티에 많이 떠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복막이나 결장으로 수술하면은 윤활액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성관계할 때 윤활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일부 병원에서 그래서 복막이나 결장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듯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든지 간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윤활액의 양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윤활제를 쓰셔야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까 팁은 있더라고요. 성관계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미리 윤활액을 짜 넣는 경우, 윤활액 준비하고 이런 게 귀찮다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제일 사드릴게요. 연락주세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또 많이 봤던 게 결장질 형성술을 하면 항상 냄새가 나냐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아니죠. 약간 청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게 저는 사실 못 느꼈어요. 오히려 너무 막 꽉 껴있고 막 왜 팬티 스타킹에 팬티에 이러고 있는데 막 또 거기도 습하잖아요. 이런데 여기에 또 막 이제 대소변 보고 이러면 좀 약간 그런 걸 약간 오해하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했고 제 경험상으로는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냄새가 나고.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장으로 수술했다고 해서 장에서 나는 냄새가 수술하고 나서 옮겨진 조직에서 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점액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 3개월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보다 좀 점액질의 분비물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액질의 양도 점점 줄어들면서 뭐 장으로 수술했다고 해서 계속 분비물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선생님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나도 집에 저녁에 가면 냄새 나.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딱 붙는 옷 입고 씻어. 아니, 이러면 안 돼. 아니 내가 안 씻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여성이면 상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꼭 수술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병적으로 질염이 있는가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 시스 여성분들도 질염증 생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스젠더 신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이제 질염 같은 게 약간 시스 여성하고 다르긴 해요. 트랜스 여성분들에서는 사실 질 안에 균이 어떤 정상균이 살고 있는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런 유산균제 쓰기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트랜스 여성 질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제 경험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뭐 균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좀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다. 페브리즈 넣어달라고 하세요. 질 안에 페브리즈를. 혹시 에디님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다이레이션 관련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게으르고 아프기도 해서 열심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이즈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 언박싱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용을 아직 안 하니까 저는 뭐 문제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다이레이션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의 병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이레이션을 하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첫 수술 방법에 따라 협착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우리 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으로 이제 질 내부를 만들고 바깥에 피부랑 결장이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협착이 이 결장과 피부가 연결되는 부위에만 생깁니다. 안쪽의 결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좁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마워. 링 협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대로 결장이 있고 피부가 이어지는 그 부분만 동그랗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 재배열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동그라미를 이제 넓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링 협착이 생겨서 조직이 단단하게 흉터 조직이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라면은 다일레이션만으로 넓히는 게 아주 불가능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그것도 수술법에 따라 다르군요. 그래서 이제 뭐 피부로 수술하셨는데 아니면 복막으로 수술하셨는데 협착이 생긴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재수술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중간짜리로만 네. 계속 해왔는데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가능은 한데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흉터 조직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술적으로 거기를 넓히고 그 다음에 다일레이션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힘으로만 다일레이션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쉽진 않아요. 누가 이기는지 보자. 또 약간 여론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막으로 하는 건 더 좋다. 피부 반전법으로 하는 건 더 안 좋다. 약간 요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좀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수술 너무, 방법은 너무- 좋고 어떤 뭐 네. 나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한 번 잘 된 거를 마치 그게 최고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땐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쓰고 4시간을 써가지고 쓰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커뮤니티에는 막 기정사실처럼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복막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다이레이션이 좀 더 수월하다라는 식으로 혹은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막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냄새도 덜 안 난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수술법 비해서 그 수술법이 좀 더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레벨업 된 건가? 뭔가 최신 패치화가 된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수술 방법이 뭐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그 3-4가지 수술 방법을 이제 다 설명드리고 장단점을 말씀드려요. 사실 어떤 수술이든지 완벽한 수술 방법은 없거든요.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그럼 거기서 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장점과 단점을 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부 반전법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수술하던 방법, 안 좋은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좀 알려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피부 반전법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증명된 방법이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면과도 마케팅, 홍보적인 면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 반전법은 조금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온 복막이나 결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나가다 보니 특히나 이제 태국이나 이렇게 보험 진료가 안 되는 국가에서는 이 수술 방법을 조금 더 홍보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실제로 조금 더 추천하는 그런 수술법은 없는 거죠? 장단점이 그야말로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추천하는 건 없습니다. 네. 정말 네. 신중하게 본인이 환자 네. 본인이 네. 결정해야 될 네. 문제네요. 네. 성확정 DIY 혼자서 아니 진짜요. 그렇죠. 그런 건 없나요? 진짜 있습니다. 이때 아니요 진짜요. 에디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경을 두고 질 형성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삽입을 하는 성교도 하고 싶고 삽입을 받는 성교도 하고 싶은 거죠. 어머.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음경을 두고 질 형성술을 할 수도 있죠.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전문가협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수술을 왜 이분법적으로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니즈고 환자가 옵션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해했다면 환자가 원하는 대로 수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외형적인 것도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음부 형성술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수술을 드리려고 하죠. 너무 신기하다. 좀 개인적인 갑자기 드는 궁금함인데 우리가 얼굴 성형 수술할 때는 모델 사진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내가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어디서 찾으며 어떤 걸로 내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레퍼런스를 못 찾을 것 같지만 많은 트랜스 여성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니까 성형외과 의사니까 예쁘게 만들어야죠. 근데 도대체 예쁜 것의 기준이 뭐냐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일단 저희가 트랜스 여성에서 외음부 형성술을 할 때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시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부학적 구조를 있어야 할 자리에 비율이 맞는 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외음부 같은 경우에는 시스 여성분들도 그리고 트랜스 여성분들도 좀 원하는 사실 외형적인 기준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재건할 때는 당연히 해부학적 구조를 있어야 될 자리에 비율에 맞게 만들기도 하지만 미적인 기준도 생각해서 하기도 하죠. 그럼 외음부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 예전의 트렌드는 어땠고 요즘은 어떤가요? 트랜스 여성분들은 사실 속옷을 명확하고 크게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조직이 이제 충분해야 되고 이제 수술이 확실히 돼야 되니까 제가 수술 전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속눈썹이 마음에 드세요? 그럼 약간 좀 시스 여성분들처럼 좀 얄쌍하고 이런 작은 속눈썹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음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대음순은 우리가 바비 룩이라고 해요. 우리 바비 인형 보면 이렇게 이제 치마 들여서 보면은 그냥 선 하나만 있고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선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음순 지방이 점점 빠져요. 그래서 시스 여성분들은 거기다 지방 이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스 여성분들은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랜스 여성분들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회음부 쪽에 좀 볼륨이 있던 거를 불편하셨던 분들은 사실 최대한 얄쌍하게 거기 이제 볼륨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스 여성분들 기준에 맞춰서 바비 룩 선 하나만 있고 안쪽에 이제 소음순이랑 모든 요도가 다 가려지는 이런 모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역시 트렌드가 있군요. 네. 흥미롭네요. 많은 분들이 네. 수술 전에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외형에 대해서 이제 특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고마워요. 그래야 원하시는 거를 이제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톡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너무 싫은 환자겠네요. 왜요? 비선호하는 환자. 아니야. 우리 에디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쭤봤어요. 너무 많은 자기 노출해서 불편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불편한 건 요 둘 사이에 껴있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편함 빼고는 하나도 없었고요. 아니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네. 당사자로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다 꺼내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촬영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술을 한 사람이지만 오늘 또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전에 알았다면 저의 옵션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수술을 받을 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여러 영역의 정보,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의료적인 정보와 경험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같은 정보가 계속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도 오히려 오늘 출연했지만 뭔가 이렇게 보는 사람처럼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저희가 사실 촬영 전에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어디까지 과연 오픈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여쭤봐도 되고 아닌 것인가, 약간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너무나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십시오. 또 와주세요. 오겠습니다.